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육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최기영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를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성 정체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네. 미국의 20대, 이 G세대라고 부르죠. 이 G세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자기 자신을 성소수자로 인식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네. 우리나라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아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동안에 그 레디온을 통해서 성 정체성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차별금지법이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여러 차례 이게 전해드리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번 조사는 그럼 어떤 거였나요? 네, 미국의 공공종교조사기관이 지난해 8월부터 한 달 동안 13세부터 65세 6,6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네네. 그 결과 G세대의 28%가 LGBT로 자신을 규정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등장을 했어요. 네네. LGBTQ, 이제는 좀 익숙하죠.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그리고 트랜스젠더 등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네. 1945년 이전 출생자들을 우리가 보통 친묵세대라고 부릅니다. 네. 이 친묵세대에 비해서는 이 G세대가 9배 이상 LGBTQ 인식률이 높았고요.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서는 7배, 그리고 X세대에 비해서는 4배가 높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장 어린 세대에 속하는 밀레니얼 세대에게도 2배 높은 수치가 보였어요. 네네. 이렇게 통계 수치 이렇게 보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이렇게 느껴지겠네요. 네. 이렇게 된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현재 이 성적 다양성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해야만 하는 이 공교육 현실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네. 저희 취재진이 미국에서 18년째 생활하고 있는 한인 학부모에게 인터뷰 요청을 좀 드려봤어요. 말씀 나눠봤더니 지난해에 이 학부모의 경우에는 펜실베니아주의 한 고등학교 학부모회에 갔다가 레즈비언과 게이의 성관계 묘사까지 자세하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불만스러운 마음이 조금 들기는 했지만 내 아이만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왕따를 당할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학부모들을 많이 만났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자기 자신을 그 스스로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 점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 일에 대해서 가장 목소리를 많이 높여온 우리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의 올바른 성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새 한국의 청소년들도 이런 성 가치관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문화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상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 더욱 기독교계가 발벗고 나서서 올바른 교육과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힘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두 번째 소식은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요즘 3040 젊은 세대 목사님들의 새로운 취미 생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즘 이 젊은 목사님들은 사역을 마친 뒤에 이제 자신의 취미 생활을 적극적으로 영위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과거에는 목사님들이 자신의 취미 활동을 알리는 것은 물론 조금 쉬쉬하고 좀 숨기던 것이 좀 팽배했었던 분위기였거든요. 요즘에는 교회 모임 또 SNS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취미 활동을 거리낌 없이 공유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죠. 목사님이라고 해서 취미생활 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그럼요.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목사님들이 사역 이외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잘 몰랐단 말이에요. 젊은 목회자분들은 실제로 어떤 취미 생활들을 갖고 계실까? SNS하고 좀 많이 연관되겠죠? 네, 맞습니다. 정말 다양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충남 이 천안에 있는 한 목사님께서는 이 SNS 상에서 11조단 스테판 포리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이클 조던, 스테판 커리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거든요. 이 선수들의 이름에 이 목사님과 관련된 키워드 11조, 그리고 이 목사님이 40대시거든요. 40대를 뜻하는 포리가 붙여져서 만들어진 별명입니다. 이 외에도 베드로 낚시단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과 같이 낚시 취미 활동을 공유하는 목사님도 계셨고요. 복싱, 또 주짓수를 배우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발견하는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 그 취미 활동들을 많이 하시네요. 사실 목사님들도 그 목회하면서 쌓인 스트레스가 사실 얼마나 많이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목사님들도 사람인데
목사님들이 복싱하고 뭐 농구하고 그러면은 목사님이 이런 걸 왜 해? 이런 반응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 여가 학자인 옥성삼 한국기독교 언론포럼 사무총장과 대화를 좀 나눠봤어요. 네. 이런 말씀 해주십니다. 한국 사회가 압축 성장을 경험하고 체면 문화가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목회자가 취미를 갖고 쉬는 것에 대해서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인식하는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진단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이 말씀이 사실 기억에 많이 남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이 토창민과 어울려서 여가 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쉼을 회복하고 여가를 통해서 어울림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그만큼 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목회자들에게 가진 편견이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을 돌보는 목자도 당연히 쉼과 회복이 필요하고 즐거운 여가 생활을 누릴 자유가 있는데 말이죠. 목회자도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하나님도 바라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자, 최경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